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6만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하지만 실업률은 11월 기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올해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16만 5천 명 증가한 2,71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3만 4천 명이 증가한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8월 3천 명까지 떨어지는 등 4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던 취업자 수 증가폭도 5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업 시장에 조금 숨통이 튀었지만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 32만 5천 명이나 정부의 올해 전망치 18만 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44만 9천 명, 10.8%나 증가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대책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1,000명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지난해 11월과 같았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90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도 3.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해 역시 11월 기준으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 실업률은 청년층에서 21.6%로 집계돼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올해 취업준비생들은 평균 12번 입사지원서를 냈으며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33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평균 입사지원 횟수는 12차례로 집계됐습니다. 10차례 미만 지원했다는 응답자가 72.2%로 가장 많았고 11차례에서 20차례 13.4%, 21차례에서 30차례가 6.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부 탈락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에 달했고 한 차례 합격은 31.2%, 두 차례 합격은 13.6%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0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 한파가 누그러들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와 청년층의 높은 체감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고용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6만 5천 명 증가한 2,718만 4천 명입니다. 33만 명 넘게 늘어난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8월 3천 명까지 떨어지는 등 4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던 취업자 수 증가폭도 5달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보건복지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의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감소폭 둔화가 가장 큰.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월 평균 32만 5천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나아졌다고 진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전달보다 2배 넘게 늘었고 감소 추세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대책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그래서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일자리들이 이 숫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 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11월 기준으로는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고용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이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결정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교섭의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 과도하게 오르거나 또는 과하게 낮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 상황도 고려하도록 한 국제 기준을 적용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저임금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정말로 이렇게 좀 조절을 충분히 해야 또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위에 전문가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동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더 구태시켜서 최저임금을 억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 서민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팀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기 경제팀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한 해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 가장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낸 단어는 월드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영국 해리 왕자의 결혼식과 미 중간선거도 세계인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입니다. 지난 6월 지구촌을 축구 열기 속에 몰아넣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이 기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끊임없이 검색창에 월드컵을 입력하면서 올 한 해 구글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가수 맥 밀러, 뉴욕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흑인 파워를 입증한 영화 블랙팬서, 역대 최고 당첨금을 기록한 메가밀리언스 추첨 결과, 미국 중간선거 등도 네티즌들이 많이 찾아본 검색어로 꼽혔습니다. 구글 측은 미국과 세계 67개국의 검색 결과라며 올 한 해 축구와 유명인의 죽음 등과 관련한 단어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물 검색으로 국한하면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 왕자비가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I, Harry, take you, Meghan, to be my wife. I, Meghan, take you, Harry, to be my husband. To love and to cherish, till death us do part. 올해 타계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성폭력 의혹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를 달군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도 관심을 끈 검색 인물이었습니다. 주제별 검색에서는 올림픽 메달 집계가 10위권에 포함되며 지난 2월 개최된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모임 많은 연말이지만 외식을 하거나 커피숍 가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서민의 대표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버거와 치킨은 물론 식후에 즐겨 찾는 커피 가격도 뛰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저렴한 한 끼의 대명사였던 버거 가격이 떠오릅니다. 롯데리아는 버거 11개 제품 가격을 평균 2.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불버거의 경우 5,200원에서 5,600원으로 400원 비싸집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싸고 빠르게 먹으려고 햄버거를 먹는데 아무리 400원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원유값 인상 여파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 우유에 이어 커피 프랜차이즈 제품 가격도 뛴 겁니다. 이디야는 일부 음료값을 평균 10%, 엔젤리너스는 평균 2.7% 인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동안의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나 업무자재 계속 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공유 가격도 오른 상황에서 빙그레는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값을 내년부터 1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국민 간식 치킨도 2만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BBQ는 대표 제품인 황금 올리브 가격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렸는데 배달비를 포함하면 2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농심 새우깡을 포함한 과자 가격도 올 하반기 때 무더기로 인상됐습니다. 연말에 줄줄이 오르는 먹거리 가격,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1.8%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총 인건비 상승률은 1.8%로 하되 현재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기관은 임금을 3.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의 인상률은 0.8%에 그치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토록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기의 하향 위험에 대응하고자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관리 목표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다음 주 초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해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높게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빌딩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돼 관계 기관들이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자정부터 출입이 제한되고 응급 보강에 들어갑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상 15층, 지하 7층 대종 빌딩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돼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고 단면에 손상이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이 빌딩은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대부분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많이 손상됐습니다. 일부 벽에서는 미세한 균열도 확인됐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실 시공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입주민들은 일찌감치 중요한 서류와 짐을 챙겨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건물 1층에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를 꾸렸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전문가 3명이 긴급 점검을 벌여 건물의 안전 등급이 최하위인 2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기둥의 철근 피복 두께나 이음 위치 등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됐으며 기둥이 힘을 잃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 측은 자정을 기점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이번 주 내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응급 보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2개월간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남구청은 이 빌딩을 관련 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 가능성 등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때 외식의 대명사로도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폐점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함께 등장했던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사양길에 접어든 이유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화가에서라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국내 토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빕스 역시 최근 도미노 폐점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빕스는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종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빕스 역시 지난 8일 포항점을 폐점한 이후 서울 대학로, 강남점, 대구 동성로점 등 총 14개 매장의 문을 차례차례 닫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4개 매장을 모두 폐점하면 전국의 빕스 매장은 74개에서 60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2016년 전국의 빕스 매장은 86개였으니 불과 2년 사이 30개 가까이 매장이 줄어든 셈입니다. 네, 빕스는 이미 상반기에도 일부 매장을 정리했잖아요. 게다가 지역을 보니 대부분 중심가에 위치한 매장들인데 사업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여의도점과 강동점을 폐점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제일제당센터점, 기존 명동중앙점을 수제맥주 특화 매장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패밀리 레스토랑의 지점을 정리하고 있는 건 빕스만이 아닙니다. 빕스 외에도 같은 CJ 계열사인 계절밥상과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올반 역시 폐업이나 재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식 뷔페 계절밥상의 매장은 한때 54개였지만 현재 40개로 줄어들었고 올반 역시 올해 이미 3곳의 매장을 폐점한 상태입니다. 계절밥상이나 빕스 모두 인기가 많았던 레스토랑이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와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장 문을 닫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과 비교한다면 국내 토종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나마 잘 버텨온 편입니다.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인기를 끌었던 TGIF는 한때 매장 수가 60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30여 개에 불과한데요. 장기간 수익 악화가 이어지며 2009년엔 롯데리아에 매각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TGIF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베니건스 역시 2013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21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했지만 폐점에 폐점을 거듭하다가 2016년 결국 영업을 종료하고 말았죠. 그 외에도 마르쉐나 시즐러, 토니로마스 역시 2014년까지 사업을 접으며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현재 극도의 사양길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한때 생일을 축하하거나 가족 모임을 할 때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잖아요. 제 기억엔 늘 사람들로 북적였던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패밀리 레스토랑의 역사는 경기의 부흥과도 맥락을 함께합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며 국내 외식 시장이 성장하자 1988년 3월 서울 신사동에 들어온 미도파 코코스가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1호가 됐는데요. 당시 코코스는 미국풍 건물과 밝은 인테리어, 서구식 메뉴 등으로 인기를 끌며 국내 외식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1992년 TGIF를 시작으로 베니건스, 토니로마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마르쉐와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1997년엔 CJ 푸드빌이 국내 토종 패밀리 레스토랑인 이 빕스를 열어 패밀리 레스토랑 경쟁에 뛰어들며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의 규모가 한층 커지기도 했습니다. 네, 1999년부터 정말 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이 사양길에 접어든 이유는 뭘까요? 네, 1차 위기가 찾아온 건 1998년 IMF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한파가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미치며 매출 증가율이 10% 미만에 그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경기가 회복됐지만 이번엔 새로운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됐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니 어떤 문제였나요? 네, 바로 결혼율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1인 가구도 증가하며 패밀리 레스토랑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편의점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며 패밀리 레스토랑은 점차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최근엔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오르며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넓은 매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특성상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남아있던 매장들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물론 어린이 전용 메뉴나 배달 서비스, 가격 인하 등으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외식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당분간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하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에 잇따른 폐점이 아쉬운 건 그곳에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에 맞춘 발빠른 변화를 통해 패밀리 레스토랑의 자리도 우리의 추억도 함께 간직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